21세기엔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의 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쉽게 만나죠.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소비자. 자신의 방식대로 재창조를 즐기는 신인류, 모디 슈머입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선 그들은 누구일까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공방. 늦은 시간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각종 공구부터 조각난 인체 모형까지. 살짝 으스스한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이곳은 수제 인형 공방.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구체 관절 인형부터 도자기 인형까지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인형을 만들 수 있죠. 특징은 이게 되게 다양한 직업이나 이런 분들이라서 흔히 생각하기에 오타쿠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반 취미로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인형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분들도 배우세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 작품에 좀 더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사진 하신 분들도 오셨던 것 같고 예. 패션 쪽도 좀 관심 가지고 오시고.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 인형 하나를 만드는 데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인체 비율을 스케치합니다. 이를 토대로 스티로폼을 깎아 인형의 뼈대를 만들고 점토로 살을 붙입니다. 이때 눈, 코, 입이나 근육처럼 세밀한 인체 표현이 중요하죠. 신체 조형은 균형과 대칭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조립에 잘 돼 있는지 이제 그 우리 아까 도면 그렸을 때 비례대로 맞는지 이제 그렇게 한번 갖다 대보면서 전체적인 균형미를 좀 봐줘야 돼 이때. 조형이 끝나면 내부를 지지하던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인형의 관절을 연결합니다. 엄청난 인내력을 요하는 과정. 이들은 왜 인형 만들기에 빠진 걸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사람을 하나 제가 다 완성하는 느낌? 네,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그냥 점토에서 시작해서 눈, 코, 입 다 만들어주고 채색하고 눈도 붙여주고 이러면서 뭔가 생명을 하나 만드는 느낌도 들어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작업. 관절 하나부터 눈의 색깔, 입는 옷까지 어느 하나 만드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어진 물건을 사기보단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사람을 꼭 닮은 구체 관절 인형. 오랜 시간과 비용을 쏟은 만큼 그 만족감과 가치는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과정을 즐기는 걸까요? 그런 왜 이런 작업으로 해서 창작이 내가 만드는 인형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성취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 만들면서도 본인들 감정이 인형에 되게 많이 반영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제 슬픔이나 우울한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정들이 인형 쪽에 만드는데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나만의 개성을 물건에 투영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여기 새로운 소비를 즐기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강원도 춘천시의 한 대학교.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한 학생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 배고파. 뭐 먹을 거야? 가가지고 그냥 사 먹자. 그들이 향한 곳은 편의점. 뭐 먹을 거야? 이곳은 일상 속에서 모디슈머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맞나? 물 만난 고기처럼 음식을 담는 학생들. 기존의 제품들로 새로운 레시피를 재창조하기 위함이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편의점 꿀조합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혼합해 나만의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죠. 짜파구리, 불파게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모디슈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디슈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모디슈머란 수정하다란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란 뜻의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즉, 기존 제품 대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제품을 변형해 재창조하는 소비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모디슈머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품을 원래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수정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자기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존 제품들을 좀 다르게 바꾸는 그런 특성이 있죠. 자기의 어떤 재미라든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게 모디파이라는 게 앞에 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해서 뭔가 자기의 취향을 반영시킨 그런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품과 저 상품 두 개를 뭐 합쳐서 새로운 상품 소비를 한다거나 여기서 뭔가 좋은 장점들을 끄집어내서 이쪽에 같이 적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상품 기획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들을 좀 더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학생들. 과연 그들은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까요? 감자칩에 치즈와 소시지 등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 대체 이걸로 어떤 요리를 한다는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잘게 부순 감자칩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비면 간단하게 감자칩 밥이 탄생합니다. 이어 다른 친구들도 라면과 피자, 떡볶이를 이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새로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쉽고 간편해 더 매력적이라는 편의점 음식 조합. 이 기발한 레시피의 정보는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요? 보통은 SNS 그런 데서 찾아보는 것 같아. 맨날 먹은 거 지겨워서 새로운 맛을 먹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것 같아.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음식. 보기엔 이상해도 먹으면 놀란다는 고소한 감자칩 밥과
컵라면을 이용한 간편 부대찌개, 그리고 매콤한 피자 떡볶이입니다. 이들은 왜 새로운 음식을 찾는 걸까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개성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해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느낌도 들고 맛도 있으니까요. 계속 같은 음식만 먹으면 질리니까 계속 새롭게 또 먹어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치즈가 굳었어. 이제 창의적인 음식들을 맛볼 차례. 직접 만든 특별한 한 끼를 즐기는 학생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나 이것도 맛있는데? 문제작인 감자칩 밥이 예상외로 인기를 끕니다. 나머지 음식들도 모두 만족스러운 모양.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이들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색 레시피와 그 맛을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SNS를 통한 입소문은 모디슈머를 확산시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이색 레시피는 자신의 창의성을 확인하는 놀이이자 개성의 표출이죠. 볼 수 있는 거 다 눌러봐. 없잖아. 그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면 우리가 먹은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게 공유하는 그런 거 하고. 처음에는 과제 때문에 했다가 블로그 하면서 사람들 반응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고 공유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렇다면 일상 속 모디슈머 현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유명 커피 전문점에선 메뉴판에 없는 소비자들이 만든 음료가 더 화제를 모으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꾸미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커지는 소비자의 영역.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바로 식품업계죠. 짜파구리의 등장으로 라면 시장은 반세기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편의점에선 SNS에서 화제가 되는 레시피를 활용해 제품을 진열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비 시장에는 슈머 열풍이 뜨겁죠. 모디 슈머의 개념에 더해 창조를 강조한 크리 슈머,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메타 슈머 등 대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한 창조적 소비자들이 속속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선 모디 슈머. 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의 온라인 트렌드 분석 결과 모디 슈머는 2015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처럼 소비의 진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됐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80년대 자신의 저서 제3의 물결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 예측했죠. 그의 말처럼 소비는 진화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팩이라든 것에서 벗어나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IT 기술의 발달이죠. 한때 일부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모디 슈머 현상은 SNS의 발달과 함께 널리 확산, 사회 전반이 즐기는 대중적 문화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그것도 클릭 한 번으로 말이죠. 정보의 시대를 사는 이들은 스마트하게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물건 구입 전 다른 사람이 올린 후기나 경험담을 참고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합니다.
이런 현상은 SNS를 통해 더욱 가속화됐죠.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방식을 공유하고 마침내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면엔 흥미성과 희소성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더해졌습니다. 계속된 장기 불황 속에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인기를 끈 거죠. 나만의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소비 형태가 모디슈머 현상을 부추긴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소비자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이는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모디슈머에 작용된 차별화는 타인에게 없는 것, 타인과 다른 것이죠. 바로 옛날 같으면은 그게 퍼질 때 입소문을 통해서 퍼질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IT로 엔터 키 한 번만 누르면 쫙 퍼져요. 거기다 사진까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지는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훨씬 더 많은 그 전달 효과를 갖게 되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재미 추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쾌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가 갖추니까 훨씬 더 그 파급이 빠르게 나가는 거죠. 그 가치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점가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서점에 가면 지금의 가장 키워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키워드는 바로 나입니다. 나. 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굳이 그걸 취할 필요가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디슈머의 열풍은 제품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들. 그런데 생김새가 어쩐지 낯설지 않죠? 요즘 핫한 유명 연예인들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 게임이 유명한 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더 독특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우를 골라서 펼치고 내가 한 피자 전문점에서는 고객이 직접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죠. 3D 입체 공간 속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우부터 토핑까지 마치 게임을 하듯 자신만의 피자를 만들어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여기 변화한 새로운 시장을 이용하는 모디슈머가 있습니다. 자전거 마니아인 김비호 씨. 이번에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자전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커스텀 자전거 보러 왔는데요. 커스텀 자전거요? 네. 좀 제작하는 자전거. 네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맞춤 제작 자전거에 도전한 비호 씨. 저희가 이쪽이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라인업들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대로도 할 수 있고. 완성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야 했던 과거와 달리 프레임의 색깔부터 몸에 꼭 맞춘 안장까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아, 그럼요. 지금 이 자전거도 P1 자전거인데 주 고객층은 3, 40대입니다. 이게 이제 막 뒤로 움직이는 시스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찾을까요? 약간 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주 고객층은 사실 가격대가 있어요. 가격대가 일반 자전거보다는 조금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래도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의 컬러인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이름을 새기든가 내 와이프 이름을 새기든가 이렇게 원하는 그 글씨도 새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남과 틀린 나만의 것을 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죠. 자전거는 맞춤 생산이 어려운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안장은 안 좋.
그거는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 부품의 수도 많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커스텀으로 이 모델을 하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컬러와 부품을 조합해 시뮬레이션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색상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최고 등급의 카본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카본이냐. 네, 하는 김에 그랬었는데 최고 등급으로 한번. 최고 등급으로 가볼까요? 아, 그냥 하얀색이 나은 것 같은데요. 그냥 하얀색이 네. 나은 것 같으세요? 제일 깔끔하긴 하죠, 네, 하얀색이요. 네. 그 자전거랑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깔끔하네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전거를 만들었다면 이제 정밀 피팅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유니폼 네. 있으시면 네. 유니폼 입고 전체적인 신체 사이즈를 잰 다음에 자전거에 맞는 사이즈를 정해 볼게요. 네, 자전거 프레임 사이즈나 스템 사이즈나. 네, 네, 일부 갖고 오셨죠? 네네, 갖고 왔어요. 네, 네. 한번 갈아입고. 네, 오세요. 갈아입겠습니다. 신체 치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자전거를 살 때 여러 가지 그룹 셋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 셋을 고를 때 그냥 다 완성차에는 그냥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사야 돼. 사서 따로 사가지고 또 달아야 돼요. 이중 투자가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커스텀 하는 자전거는 아예 주문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그룹 셋을 다 정할 수가 있어서 예, 나중에 또 이중 투자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신체 치수. 나에게 꼭 맞는 자전거를 위해선 라이더의 신체 측정이 필수입니다. 안장의 높이와 핸들의 길이, 페달의 넓이는 물론 라이더의 동작을 분석해 측정값을 생산자에게 넘기죠. 라이더에게 맞는 규격은 자전거를 탈 때 피로감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 주문서는 미국 공장으로 전송돼 소비자의 요구대로 맞춤 자전거를 생산하게 되죠. 즉, 소비자가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주 뒤, 미국에서 제작된 맞춤 부품이 전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틀에 맞춰 조립하면 나만의 자전거가 완성되죠. 조립 과정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품을 제작하다 보니 완성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죠. 연락을 받은 비오 씨가 자전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자전거 받으시는 날이에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설레죠. 아무래도 제가 원했던 자전거가 그대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설렘 반, 기대 반. 부푼 마음을 안고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비오 씨. 모든 라이더들의 로망인 맞춤 제작 자전거. 과연 그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자전거가 만들어졌을까요? 표정이 정말 밝죠. 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원했던 색깔이고 또 모든 부품들이랑 이런 액세서리들이 제가 원했던 대로 나와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자전거가 한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이걸로 이제 4대가 되네요. 근데 이게 가장 특별한 것 같네요. 이게 제 커스텀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맞췄으니까요. 습득형 슈머에서 제품 생산과 판매에 적극 관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마케팅의 신권력이 된 소비자들. 이렇게 변화한 그들에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전문적이며 SNS를 통한 정보 공유에 적극적이라는 점이죠. 이런 특징들은 나아가 기업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소비자가 주인이 된 세상. 이런 모디 슈머의 확산은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요?
능동적인 소비자들은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능하고, 이런 생산형 슈머들이 창조한 정보는 실제 제품 생산 및 판매 단계에 활용되며 마케팅 요소로 큰 가치를 갖죠. 현대인의 기호는 방대한 자료가 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개발비나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와 대량 생산의 한계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과한 재창조 경쟁으로 인한 손실. 제품을 창의적으로 소비하는 만족감보다 그 비용과 시간이 커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제도 필요하죠. 모디 슈머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제품 자체보다 아이디어 경쟁에 치우쳐 과도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다시 한번 요구됩니다. 굉장히 큰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은 마케팅에서 제일 들여다보는 데가 결국은 SNS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뭔가 의견이 개진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했던 소비에 대한 경험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국 시장이 뭐냐면 테스트 마켓이에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서 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도 개발하고요. 바로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모디 슈머, 프로 슈머, 크리 슈머 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걸 자꾸 기업하고 연결 짓는 거니까. 그 모습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액티브하죠. 소비 패턴이. 슈머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소비 트렌드가 파도처럼 쏟아지는 시대. 그 조류에 휩쓸리기보단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 당신도 진정한 모디 슈머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